이게 BBC,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굉장히 세계 통제화를 추진하는 세력입니다. BBC라는 그 매체가, 방송 매체가.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BBC 중에서 한국 그 브랜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올린 글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BTS 팬들이 BLM, 즉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것에 적극 참여를 해서 기부금을 BTS가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BTS의 팬들도 같이 모금 운동을 해서 한 하루 만에 81만 달러 정도가 모금이 됐다고 그래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것도 금방 모금이 달성됐겠죠. 근데 이 운동에 왜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지금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갔냐면 이번에 틱톡을 사용하는 10대들과 K-팝 팬들이, 그죠? 트럼프의 대선 유세에 흥행을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몰상식한 거죠. 자기네 정치세가 아닌 그 상대방의 정치세를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몰상식한 방법으로 그 유세조차 못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왜 서로 존중해 가면서 어떤 정책적인 대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중이 몰려가도록 하게 한 그 원인 제공을 K-팝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K-팝이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부랑 때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BTS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돈도 많이 번다,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그 배경에는 친중 세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중 정치에서 이 몰아가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진보적이고 그런 젊은 정치인인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 여자, 그 정치인이 뭐라 그랬냐면 K-팝 팬들에게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미국의 진보적인 또는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정치인들이 한국의 K-팝 팬을 이용해서 그 대중 정치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세장의 유세를 망치게 하는데 기여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대중 선동 정치죠. 이건 대중 정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면 오히려 그 BTS가 그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 그런 그 콘서트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콘서트를 오히려 그 미국의 트럼프 진영이 이용을 해서 대선 유세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런 그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온라인 콘서트를 한 거를 보면은요, BTS가 돈도 많이 벌었어요. 공연 매출만 220억 가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티켓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이 가짜로 그 공연을 가짜로 그 티켓을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그러면 그리고 그 공연 매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유세장 매출도 올라가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번질 것 같거든요. 2차, 3차, 뭐 4차까지는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만약에 유세를 과거식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K-팝이 하는 유료 온라인 콘서트처럼 트럼프 진영도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단지 기술적으로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또는 일반 미국의 경우는 그렇게 SNS가 한국처럼 발달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무튼 다룰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보조하는 어시스턴트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같이 또는 약간의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콘서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콘서트가 아니죠. 유세장, 온라인 유세, 유료 온라인 유세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팀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 유세 자체가 그 모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기존의 유세장처럼 계속 한다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기를 꺼려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가짜 유세하는 젊은 이들이 또는 급진보인 사람들이 그 몰상식하게 유세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강조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2차, 3차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 통제하는 세력은 IT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죠. 그게 빠른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베이징에서 이번에 2차 감염식으로 일어난 걸 보면요.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라고 그럽니다. 항체가 생겼다 하더라도 현재 확산되는 바이러스에는 취약할 수 있다랍니다. 즉 백신 개발을 하더라도 우한 바이러스랑 베이징 바이러스가 다른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는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밖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도 이 바이러스가 완전 퇴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2차, 3차, 10차, N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도 축소하고 그 세계를 통제할 그런 IT 세계가 마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돈을 후원하고 또 돈이 모여야 뭘 하잖아요. 그 흐름을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후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전 세계의 움직임이 아무튼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유세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몰상식한 것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맘카페를 이용한다. 이런 것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검찰력과 그 법이 지금 현 정권 하에 소나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몰상식한 선거 방법을 쓴 지난 총선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 참모 중에 중요한 사람인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동산 끝났다라는 책을 2011년에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픽업을 된 겁니다, 청와대에. 근데 사실은 노무현 때도 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사실은 지지율이 엄청 떨어져서 10%도 안 됐잖아요, 정권 말기에는. 꼭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랬죠. 근데 이 김수현이란 사람의 아파트는 9억에서 19억으로 가치가 급상승했어요. 무려 116%나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던 이 본인의 아파트가 이토록 올랐다는 겁니다. 참모 중에 상승률이 최고라고 그래요. 근데 과연 이 청와대 정책실장의 타이틀을 걸고 있던 이 사람은 무슨 책임을 졌을까요? 저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너무 실책을 많이 했고 경제 정책을 너무 잘못 쓰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를 발발시켰다 그러면 좀 모순이겠지만 그 재발되도록 또는 그래야만 그 자신의 그 정치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를 더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모든 그 매스컴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잘 막았다, 이런 쪽으로 막 선전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다시 또 재발돼갖고 정신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재발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코로나가 이렇게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정부가 국회를 또 더민주당이 다수석으로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쥐게 한다는 것은 법치 자체가 없게 되는 겁니다. 법조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법치라는 건 가장 그 사회를 유지하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정권이 법을 쥐고 흔들 수 있도록 국회가 돌아간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차라리 뒤집어 엎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